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들이 소리 없이 금리 인상에 나섰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 소식에 대출을 앞둔 분들이나 대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한국 리더스 재무설계 허진효 지점장 모시고 현명하게 대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출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비상사태. 네, 대출 받으실 분들한테는 정말 비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면 가계 부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될까 궁금합니다. 네,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가계부채가 1344조라고 해요. 여기에 1% 정도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약 13조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개인적인 측면에서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1억을 받았을 때 0.5% 인상이 된다라고 가정하고 예. 1년에 50만 원 정도의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월로 따지면 4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 은행에서 대출을 강화하면서 1금융권에서 이제 대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2금융권이나 또는 대부업이라든가 사채까지 대출이 늘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자, 이런 상황에서 대처를 잘 해봐야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금리에 관해서 좀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네. 사연을 통해서 그 궁금증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번동에 사는 직장인 강모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오는 7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내 집 장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주거래은행을 방문했다가 대출 조건이 강화돼 제가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기 어렵다고 하고요. 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한다는 말에 지금 집을 사야 할지 아니면 2년 더 전세에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은행이 네. 대출 요건이 강화됐죠. 네, 맞아요. 자세한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요즘 전세값이 이제 그 매매값을 이렇게 거의 근접할 정도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예. 네.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그 대출 기준을 강화해서 대출 연장도 조금 어렵고 네. 또 이제 내 집 마련의 꿈도 약간 적게 만드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답답들 하실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대출을 강화하는 이유는 한계 가구가 계속해서 늘기 때문이에요. 한계 가구요? 네. 한계 가구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 네. 빚을 내서 집을 장만하신 분들 중에 빚이 자산을 뛰어넘어서 빚이 훨씬 많아지는 경우의 네. 가구를 말합니다. 네. 요즘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도 감소하고 소득도 많이 감소하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소비하던 부분들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30대와 60대가 가장 큰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연령대인데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또 이제 이런 대책을 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대출을 강화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맞습니다. 깡통주택이라는 말도 있는데 한계 가구하고 좀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깡통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보다 전세가가 더 초과해서 전세 세입자분들이 나중에 이제 본인들의 전세 자금을 가져갈 수 없는 상태를 깡통주택이라 하는 거고요. 한계 가구는 실제 본인들이 이제 거주하시면서 본인의 가구에 이제 빚이 자산보다 이렇게 초과되는 상황을 말하니까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그렇군요. 네. 또 대출 조건 까다로워졌다 이런 말 네. 하는데 조건이 어느 정도로 까다로워졌나요? 네,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객관성 있는 소득 자료만 인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소득 신고를 적게 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1년에 신고된 연간 소득만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그 DTI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네. 하기 때문에 예. 직장인보다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의 규모도 작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금과 이자를 어떤 거치 기간 없이 한 번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이제 갚아나가야 하는 비용이 크다는 그런 부담도 네, 있죠. 맞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거치기한 없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자만 내다가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원금을 같이 상환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굉장히 불가능해졌고요. 예. 그런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신 60대 분들이 약 18% 이상이 한개 가구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대출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 정책의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전략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대출 상품을 좀 이용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금융기관마다 기준금리나 가산금리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상환이나 조건이 중요한데요. 네. 이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보금자리 론이라는 대출 상품을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이 보금자리 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많이 들어보셨죠. 주택담보대출의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고요.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한시적으로 1가구인 가구에게 9억 원 정도의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또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에요. 네. 이 상품의 특징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오. 요즘처럼 금리가 높아질 때 안정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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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네. 계속 설명을 네. 해주시네요. 또 이 상품의 경우에는 예. 이제 대출을 받으실 때 금리를 조금 낮추어서 가는 게 굉장히 좋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우대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대출에. 네. 예, 소득이 적으면 우대금리가 적용이 네, 되죠. 그런 것도 적용이 되고요. 예. 이런 조건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보금자리 론의 경우에는 가족사랑이라던가 한부모 가족까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요. 최대 네. 0.8%까지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금리 절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 맞습니다. 부분 좀 맞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음 사연을 통해서 이분의 이 고민을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네, 신혼집으로 2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직장인 정모 씨의 사연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받으러 갔는데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은행을 다녀보니 고정금리가 더 높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변동금리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우대금리 같은 네. 경우에는 자신의 처지에 네, 맞춰가지고 맞습니다. 금리 혜택을 받는 거고 네네.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선택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네네. 요즘 이제 새로운 대출을 받으실 때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속이 편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의견들이 그리고 많습니다. 고정금리는 이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느낌이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네.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을 받는 기간에 따라서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이렇게 나누어서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으세요. 기간에 따라서요? 네, 맞습니다. 예. 현재 시중은행 대출담보의 경우 변동금리가 고정금리에 비해서 0.5에서 1.5%까지 금리가 낮습니다. 예. 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1% 전후로 낮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이렇게 더 높아질 확률이 좀 적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내 2, 3년 안에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변동금리가 유리하고요. 네. 게다가 3년 정도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기간이 짧을 때는 이제 변동금리가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대출 기간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네.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대출 기간이 5년 이상 되면 고정금리가 더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네. 미국발 금리 인상을 3% 이상까지 오른다고 할 때 네. 저희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주택담보대출처럼 만기가 10년 이상 길게 상환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만기가 15년인데 현재 이 네네네. 변동금리로 대출 네네. 중이라면 네.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더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그 경제 상황이 되게 되면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 이제 문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 중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네. 이제 고정금리로 갈아타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대출 금리를 갈아타실 때는 가산금리라는 것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가산금리요? 네. 개인의 신용도와 또는 이제 대출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바뀌는데요. 뭐 이제
이 금리가 떨어져도 내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 가산금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 주요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2년 전에는 0.88에서 1.16이었던 반면에 네. 지금은 이것의 2배 정도 되는 1.43에서 2.34 정도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변동금리로 빌리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계약 시점의 가산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변동이 돼서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폭이 좀 작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고정금리를 갈아타시는 것보다 2, 3년 전에 받으셨던 그 변동금리를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이 같습니다. 변동금리의 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가산금리가 이제 큰 상태에서 금리가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 더 예. 크게 뛸 수 있겠죠. 네. 네. 자, 신용대출이 됐든, 담보대출이 됐든, 이제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네. 담보대출을 하는 게 또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신용대출이 유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게 되는 네. 건데, 그럼 이제 앞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네. 이 대출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식으로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출 관리는 궁극적으로 대출 금리 관리와 대출 상환 관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결국은 금리 이자를 낮추고 원금을 빨리 상환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목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신용대출은 대출 금리 관리가 필요한 상품인데요. 신용대출은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대출을 연체한다던가 하다못해 공과금까지도 또 신용카드 연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잘 하셔서 신용도를 높이셔서 금리를 낮춰서 가시는 전략을 좀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이제 그 대출금 상환 관리에는 마이너스 통장에 이제 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월 자기가 사용하는 한도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고요. 보통 마이너스 통장 이자만 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자만 내시는 대출 방법보다는 매월 일정 금액이라도 강제로 원금을 함께 상환하신다면 이자 부담도 줄이시고 순자산도 늘려서 자산이 늘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1년짜리 또는 3년짜리 적금을 들어서 그 만기금을 가지고 대출금을 상환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대출 이자가 적금 이자의 3배에서 4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는 방법 같습니다. 네네. 일정 금액이라도 강제로 원금 상환하라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이렇게 대출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 리더스 재무설계 허진효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